세금이죠.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세금. 세금. 그죠? 세금 많이들 내고 있죠.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그 이외에도 특별소비세가 이제 바뀌어가지고서는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개별소비세, 이렇게 얘기가 바뀌었고, 말만 바뀐 거지, 뭐, 그렇죠. 특별소비세는 한참 과거에, 사치품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를 하던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들 얘기들 많이 하려고는 하는데 얘기하면 혼나요. 그래서 얘기를 아무도 못하고 있죠. 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말이죠. 법적으로는 그래요. 법적으로는 만약에 세금을 판매자에게 부과를 하게 되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부과를 하게 되면 소비자가 지금 부담을 하게 돼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지만 법적으로 내게 되는 사람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판매자에게 부과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전가를 할 수가 있고, 소비자에게 부과가 될 때 판매자가 대신 납부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소득세, 여기는 가격에 대해서 가격의 변화가 나타나느냐, 상대 가격이 달라지느냐, 그러면 상대 가격이라고 얘기하면 A라는 상품하고 B라는 상품이 있는데 세금이 부과된 이후에 이 가격의 차이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조금 덜 올라가고 하게 되면 얘가 훨씬 더 높아지고 얘는 낮아지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대 가격 체계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세금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 조세의 상대적 배분, 여기 얘기를 하면서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부담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 이런 얘기죠. 일단은 판매세가 부과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죠. 판매세가 부과됐다. 판매하는 사람한테 공급자에게 세금을 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매자에게 세금을 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판매자의 공급 곡선을 보게 되면 이 공급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판매자의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 판매자의 비용이 세금만큼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이것보다는 요만큼의 세금만큼이 더 올라가게 되면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공급곡선이 이렇게 옮겨간 거예요. 얘네들이 세금을 이만큼을 지불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이 세금을 자신들의 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가게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만 다 내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세금이 부과되기 전, 세금이 부과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그 상황을 보자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세금을 내고 있는가? 어떻게 세금을 내고 있는가? 소비자가 지불하는 그러한 가격은 세금 부과 이전과 세금 부과 이후의 가격을 보게 되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여기에서부터 PD로 바뀌었다라고 PT라고 하죠. 저기 있는 것하고 같이 가죠. PT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소비자가 지불하는 그러한 가격이에요. 소비자가 지불하는 것을 가만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죠. 세금은 얼마만큼 부과가 됐는데 이것보다 더 크게 부과가 됐는데 공급자가 받아가는 그러한 가격은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PS가 S라고 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 세금 전체를 지금 이 판매세를 부과했더니 소비자가 일부분, 생산자가 일부분 나누어서 내더라는 거죠. 조세의 규칙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금의 부담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둘이서 같이 부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구나. 만약에 지금 이 소비자의 수요가 이렇게 비탄력적이고 상대적으로 공급자가 더 탄력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느냐? 소비자의 세금 부담이 훨씬 더 크더라는 거죠.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판매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부담을 하게 되면 끝나는 거죠. 세금을 누구한테 내라 그랬어? 판매자에게 판매세를 내라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소비자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 상품이 필수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체제가 별로 없어요. 이 상품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죠. 가격이 또 조금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상품 계속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 공급자들은 가격이 달라진다 그러면 업종전환 소비자들보다는 더 쉽게 갈 수 있는, 소비자들보다는 더 탄력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비탄력적인 이 수요자들이 내가 세금 그냥 낼게요. 그냥 이 상품 그냥 당신들 계속 팔아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비탄력적인 모양을 갖고 있는 그러한 측에서 세금을 더 많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걸 만약에 바꾼 걸로 다른 걸로 볼까요? 다른 걸로 반대로 반대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려봐도 아마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지금 수요가 굉장히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인 그러한 경우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 공급자에게 판매세를 부과하라고 이렇게 이건 어떻게 그려지지가 않을 정도네. 판매세를 부과해라라고 하게 되면 지금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은 원래 균형, 새로운 균형, 지금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요만큼. 나머지는 전부 다 생산자가 부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공급 곡선이 더 비탄력적인 경우예요. 얘는 탄력적인 경우죠. 판매세를 부과했어. 지금 비탄력적인 공급에.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 가격이 조금 달라진다고? 그럼 나는 이 상품 안 살래요. 다른 상품을 옮겨갈까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공급자들이 다 세금을 부담을 하고 너희들은 조금만 더 내세요. 조금만. 이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탄력적인 측면에서가 훨씬 더 세금을 부담이 적죠. 비탄력적인 측면이 훨씬 더 세금이 더 많아지는 거죠. 세금 부담이. 자, 아까 세금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지금쯤 인상 쓰고 있는 경우죠. 자, 세금을 부담하기 이전, 지금 수요와 공급, 가격, 원래 균형 가격, 원래 균형량 이렇게 됐죠.
지금 세금 부과 이전이에요. 세금을 부과하고 나면 공급자들에게 판매세를 부과했죠. 판매세를 부과하면 지금 공급자들의 비용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만큼 세금의 그 크기만큼 공급 곡선이 좌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고 난 다음에 얻는 시장에서의 균형점은 지금 새로운 균형은 여기죠. 그럼 여기가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이 되죠. 소비자들이 여기까지 지불해요. 생산자들이 가져가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보면 세금을 제외한 요만큼 세금, 여기 똑같이 세금 제외한 나머지를 공급자들이 가져가는 거죠. 공급자들이 받는 가격은 여기에요.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 이만큼이고요. 정부가 이만큼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균형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부담하는 그러한 세금의 양을 나눠서 보니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이만큼, 공급자가 부담하는 그러한 세금이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탄력성을 둘 다 거의 비슷하게 그려봤죠. 근데 만약에 탄력성이 다르다,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이 탄력성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지금 누가 더 많이 부담을 하느냐라고 해서 그려본 게 지금 이러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도 인상을 쓴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인상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그래서 원래 가격, 새로운 균형, 그리고선 공급자들이 가져가는 그러한 가격, 여기에서 따져보면 공급자들은 여기까지 가져가고 나머지 세금은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은 여기인데, 원래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 세금이 부과가 되고 난 다음에 균형을 보게 되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은 지금 차이가 이만큼 세금이 부담이 된 거고, 나머지 이만큼이 그 공급자들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해보게 되면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가격이 조금만 변동을 해도 지금 이 상품 대신에 다른 상품으로 옮겨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탈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시장에서 세금을 부담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사람들은 비탄력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세금을 더 부담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는 이 상품 아닌 다음에는 더 다른 상품 생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지난번에 우리 잠깐 얘기했었죠. 누가 그랬었죠? 누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요트 만드는 사람들 그렇다고 얘기했었죠. 요트 만드는 사람들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 농산물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비탄력적인 공급을 보일 수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 판매세를 보게 되면 지금 세금을 공급자들에게 너희들이 판매세를 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탄력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제는 소비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소비세. 자, 이 소비세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일단은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느냐 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느냐 하면, 이 수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 수요라는 것을. 자, 이 수요라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비자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얻는 만족, 거기에 대해서 지불하는 지불 가격, 지불 의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소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얻는 거예요. 이 상품에 대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만족을 이만큼을 얻고 이만큼을 지불하겠다라는 거지. 이만큼을 지불하겠다. 여러분들 물건을 살 때 세금이 붙어 있는 경우, 안 붙어 있는 경우 본 적 있어요? 세금 따로 생각하고선
조금 고급 이런 데를 가게 되면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주로 이 소비자들을 지불하는 그러한 가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상품 안에 세금이 부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죠. 하여간 이 상품을 구입을 할 때 나는 이 상품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상품에 대해서. 만약에 세금이 부과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 세금 부과된 것만큼을 제외해 줘야 나머지 금액이 정말 이 상품에 대해서 지불하게 되는 거죠. 세금 부과 전, 세금 부과 후.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이게 오케이가 돼야 돼요. 오케이가 되죠. 세금 부과 전, 세금 부과 후. 자, 이렇게 수요 곡선이 그려진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공급곡선을 그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같은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같은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세금을 부과를 했어. 세금을 부과를 하고 나니까 공급자들이 가져가는 돈은 여기까지. 그렇죠. 소비자들은 이것을 소비를 하게 되면 이만큼의 소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만큼을. 요만큼의 세금이 부과가 된 경우죠.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그러한 가격과 공급자들이 가져가는 가격, 이만큼의 차이가 지금 세금을 가져가는 거고요. 원래 시장 균형은 여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늘어난 그러한 그 세금 부담은 원래 세금 부과 이전, 세금 부과 이후 요 차이로 봐야 되는 거 맞죠? 이만큼은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공급자들이 내는 거야. 누구한테 부과를 했는데? 판매자에게 부과를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판매자에게 부과를 해도 소비자에게 부과를 해도 판매자가 같이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법적으로는 소비자가 내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결정되는 그러한 가격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은 둘이서 나눠서 내는 그러한 결과가 되더라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경우죠. 그렇죠. 자,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여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세금 부과하는 그러한 양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공급자에게 부과를 할 때하고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하고 지금 이러한 그 세금의 차이만 그려놓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서 수요, 공급 하고서 만약에 이만큼의 세금을 부과를 했다라고 해도 되죠. 누구에게 부과를 하건 간에 나눠 갖는 건 마찬가지 아니야. 판매자에게 부과를 했건 지금 소비자에게 부과를 했건 세금을 이만큼 부과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만큼의 세금을 만약에 공급자들에 부과를 했다. 그러면 공급선이 이렇게 옮겨간 걸로 생각하면 되고. 그렇죠. 만약에 공급자들에게 부과를 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부과를 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옮겨간 걸로 생각하게 되면 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소비자에게 부과를 했건 공급자에게 부과를 했건 이제는 그림을 여러 개 그려놓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세금 부과하는 걸로만 그려놔도 지금 우리가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부담을 하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면 원래 가격이 있고 지금 여기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그러한 가격이 있고 여기는 공급자가 가져가는 그러한 가격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소비자 부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급자 부담 이렇게 나눠서 그려놓으면 되죠. 그죠? 이게 판매세이건 소비세이건 결과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물론 판매자 또는
지금 그 소비자가 내지만,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생략이 된 게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것 또는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것만 뺀 거예요. 지금 여기에다가 이것이 판매세일지 아니면 소비세일지 이것에 대한 구분은 하지 않은 경우죠. 하지 않았죠. 하지만 세금의 크기만 같다면 이것이 소비세를 부과해도 이렇게 그려도 되고 판매세를 부과해도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리게 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거 그리지 않고 이런 그 곡선의 이동을 그려놓지 않고 바로 저렇게 세금의 크기만 그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그렇게 그려보고 보죠. 이렇게 그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내용 똑같죠. 지금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비탄력적인 경우, 여기는 공급이 수요보다 더 비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비탄력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세금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죠. 여기도 비탄력적인 공급자들이 탄력적인 수요자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트 얘기를 하면서 세금을 부과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그 얘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되면 요트 이거는 사치품이다 이거죠. 사치품 많이 사람들이 갖고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사치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말이죠. 그죠? 누가 만약에 포르쉐를 타고 다니다가 어떻게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포르쉐? 뭐 이렇게 하면 막 화가 이렇게 나는 스카이 콩콩인데 자식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단 말이야? 나는 마티즈를 타고 다니는데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치품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덜 쓰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소비세를 부과를 했다라는 거죠. 소비세를. 이거 사면 너네들 세금 엄청나게 물릴 거야. 엄청나게 물릴 거야. 세금 엄청나게 물리고 나니까 지금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냐면 공급자들이 그 세금을 거의 다 부담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세금 다 부담. 묘트 파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너희들 때문에 너네들이 그냥 놔두면 이 사람들이 뭐 달라질 것 같으냐. 이 사람들 만약에 한다 그러면 손해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요트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본다. 이러한 거다라는 거죠. 요트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거야. 소비하는 사람들보다. 수요자들은 거의 세금 부담이 없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만 죽습니다. 진정서를 냈다 이거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요트 판매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소비세 판매를 소비세를 없애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요트 타고 싶죠. 요트가 고부가가치 상품이죠. 부가가치, 고부가가치. 여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재들이 보통 그냥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자재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요트를 주로 만드는 그러한 업체들은 저쪽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국가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죠.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그러한 배들은 우리도 배 많이 만드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수출하는 그러한 그 배가 어떤 거냐면요. 고무보트예요. 고무보트. 고무보트 바람 넣어가지고 가는 그 고무보트 있죠. 그거 수출은 제일 많아요. 근데 그 이외에는 없죠. 요트랑 관련돼서는 거의 다 수입이에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기보다는 글쎄요. 경쟁력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제일 많이 만드는 거는 화물선, 벌크선 그렇게 되죠. 거기에다가 조금 더 지금 이 그 기술을 가미하게 되면 LNG선. LNG선은 지금 LNG가 잘 응축된 게 잘 유지가 돼야지 되고요. 그리고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겹이 쌓여져야 되고 그게 물속에서 잘 떠다녀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압력이나 이런 것들도 잘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 온도 유지가 되는 그러한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그러한 부품들이 훨씬 더 많아지죠. 이거 만들고선 우리는 그래도 이제 고부 가치의 상품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보다 더 고부 가치는 이쪽 시장이에요. 유람선. 여러분들 세월호 같은 거 말고요. 우리 그런 거 말고요. 지중해 유람선 있죠. 여러분들 지중해 유람선이라는 게 그게 정말 최고의 여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나요? 그래서 요트 요만한 거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안에 가게 되면 다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거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놀다가 그냥 아주 간편한 복장으로 한 국가를 여행을 다니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지금 이 고부가 가치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작은 것들도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이죠. 만약에 세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고 하면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최소한 이 세금이 어디로 귀착이 될 것인지는 잘 파악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떠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알고 해야 되는 거죠. 아마 대부분 다 알고는 할 거예요. 알고는 하는데 옳은 방향으로 할지 아닐지를 잘 따져봐야 되죠. 그죠? 탄력성이 일정한 수준에서 판매세나 소비세나 조세 부담의 결과는 같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